많은 사람들이 설국을 겨울에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말해요. 눈이 내릴 때, 공기가 차가워질 때, 마음도 함께 조용해지는 때예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 이야기가 겨울에 잘 맞는 책인지 생각해 봤어요. 그리고 붙잡지 않는 사랑, 머무르지 않는 관계, 그리고 그 안에 남는 허무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졌어요.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을 통해서 차가운 계절 속에서만 드러나는 사랑의 거리와 허무, 그리고 그 속의 겨울 묘사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설국은 눈 덮인 온천 마을을 배경으로 겨울마다 그곳을 찾는 남자 시마무라와 게이샤 고마코, 그리고 시골 처녀 요코, 이 세 사람의 관계를 그린 소설이에요. 이 책은 사건보다는 감각으로, 이야기보다는 여백으로 인물의 마음을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. 설국을 읽는 동안 이야기가 흘러간다기보다 그 공간에 함께 머무르는 느낌이 들었어요. 눈이 쌓인 마을, 온천의 수증기, 밤 기차의 창문, 거기에 비친 얼굴들, 멀리 울려 퍼지는 소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대신 계속해서 보여주고 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인지 읽다 보면 감정이 명확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흐려지는 기분이 들었어요. 하지만 그 흐릿함이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 같아요.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묘사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. 때문에 이 소설의 감정은 대부분 말보다 먼저 이미지로 다가와요. 시작부터 마음을 붙잡은 것도 사건이 아니라 한 장면이었어요. 그녀의 얼굴에 등불이 켜졌다. 이 거울의 영상은 창밖의 등불을 끌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. 등불도 영상을 지우지는 못했다. 그렇게 등불은 그녀의 얼굴을 흘러 지나갔다.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. 기차 창문을 통해서 빛이 얼굴을 비추지만 머무르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장면이에요. 첫눈에 반한 걸까? 아니면 강렬하지만 오래 남지 않는 감정의 시작일까? 라는 의문이 남더라고요. 이 문장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빛이 비춘다가 아니라 흘러 지나간다고 표현되어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. 시마무라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. 시마무라는 고마코를 향한 감정도 요코를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 장면이 사랑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에 대한 예고처럼 느껴졌어요. 다가오지만 머물지는 않는 사람, 비추지만 남지는 않는 마음이요. 이어서 설국에는 말보다 감각이 앞서는 순간들이 많은데요. 특히 소리에 대한 묘사가 인상 깊었어요. 그 문장을 들려드릴게요. 공기가 다르다. 극장 벽도 없고 청중도 없고 도시에 먼지도 없어. 소리는 다만 깨끗한 겨울 아침을 맑게 지나며 멀리 눈 쌓인 산들까지 곧바로 울려 퍼졌다. 고마코가 이제 맑은 곳에서 소리 연습을 하는 그런 대목에서 나왔던 표현이거든요.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.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이렇게 맑은 공기가 남아있을까? 그래서 이 장면이 현실이라기보다 꿈처럼 느껴졌어요. 빌딩 숲소리, 자동차 소리, 항상 무언가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멀리까지 닿는 소리라니. 상상이 잘 가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고 몽환적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. 설국이라는 공간이 현실이라기보다 감정의 무대처럼 느껴진 이유도 이런 감각적 묘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이야기는 좀 더 불편한 지점으로 향해 가요. 시마무라는 고마코를 만나러 겨울마다 이곳에 와요. 와이프도 있고요. 근데 동시에 요코에게도 마음이 끌려요. 그래서 제게는 조금 사실 불편한 요소가 있는 책이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. 요코가 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 시마무라는 고마코를 부르기가 왠지 꺼려졌다. 고마코의 애정은 그를 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름다운 헛수고인 양 생각하는 그 자신이 지닌 허무가 있었다.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고마코의 살아가려는 생명력이 벌거벗은 맨살로 직접 와닿았다. 그는 고마코가 가여웠고 동시에 자신도 애처로워졌다. 이러한 모습을 무심히 꿰뚫어보는 빛을 닮은 눈이 요코에게 있을 것 같아 시마무라는 이 여자에게도 마음이 끌렸다.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어요. 부인도 있고
많고 고마코에게도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다니. 하지만 동시에 너무 인간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많은 이야기들이 마음이 하나여야만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.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그들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랑을 하죠. 때문에 이 설국은 마음은 하나가 아닐 수 있고 그래서 더 모순적이고 그래서 더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. 이 모순은 고마코와 시마무라의 관계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.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? 고마코가 간절히 다가오면 올수록 시마무라는 자신이 과연 살아있기나 한 건가 하는 가책이 깊어졌다. 고마코의 전부가 시마무라에게 전해져 오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코에게는 시마무라의 그 무엇도 전해지는 것이 없어 보였다. 이 문장을 읽을 때는 감정의 농도라는 말이 떠올랐어요. 같은 감정을 지니고 있어도 같은 사랑 아니면 같은 애정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도 그 진함과 질감이 서로 다를 때가 있잖아요. 한 사람은 전부를 건네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걸 받아줄 수도 돌려줄 수도 없는 상태. 그 애정을 받아도 돌려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예요.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계속 미지근한 채로 허무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. 이제 이 소설에서 가장 마음에 오래 남았던 장면을 같이 보려고 해요. 눈 내리는 계절을 재촉하는 화로에 기대어 있자니 시마무라는 이번에 돌아가면 이제 결코 이 온천에 다시 올 수 없으리라는 느낌이 들었다. 여관 주인이 특별히 꺼내준 교토산 옛 쇠주전자에서 부드러운 솔바람 소리가 났다. 꽃이며 새가 은으로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. 시마무라는 쇠주전자의 귀를 가까이 대고 방울소리를 들었다. 방울이 울려대는 언저리 저 멀리 방울소리만큼 종종 걸음치며 다가오는 고마코의 자그마한 발을 시마무라는 언뜻 보았다. 시마무라는 깜짝 놀라 마침내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. 어느 순간 문득 알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. 아, 지금이 끝날 때이구나. 우리의 관계가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서로에게 독이 된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요. 하지만 그 깨달음은 대부분 이미 늦은 뒤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. 가장 좋은 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완전히 망치지는 않을 수 있는 순간, 그때쯤 그 깨달음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. 시마무라도 이 순간 느낀 것 같았어요. 그리고 헤어질 결심을 한 후 고마코를 실제로 마주하기 전 고마코를 마주하기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 순간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한 문장 같았어요. 마지막으로 설국이라는 제목이 왜 이토록 잘 어울리는지 느끼게 해준 문장이에요.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쌀쌀하고 찌푸린 날이 계속된다. 눈 내릴 징조이다. 멀고 가까운 높은 산들이 하얗게 변한다. 이를 산돌림이라 한다. 또 바다가 있는 곳은 바다가 울리고 산 깊은 곳은 산이 울린다. 먼 천둥 같다. 이를 모물림이라 한다. 산돌림을 보고 모물림을 들으면서 눈이 가까웠음을 안다.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어요. 자연이 말을 걸어오는 방식, 곧 눈이 온다는 것을 몸이 알아차리는 감각. 이 소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감각들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해내고 있어요. 그래서 체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읽으면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경이롭다라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야기를 본 것 같기보다는 그 설국에 같이 잠시 다녀온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책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설국이라는 책은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허무와 여백을 보여주는구나. 붙잡지 않았기에 아름다웠고 머물지 않았기에 더 오래 남는 감정, 그리고 하얀 설국의 풍경 속에 잠시 함께 머무는 경험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요.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눈처럼 잠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.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도 남겨주세요. 다음에도 더 좋은 문장들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.